이슈 칼럼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은 코로나19가 지금 우리나라는 오늘은 좀 잦아드는 모습인데 확진자가 늘어났지만 국내 증시는 그래도 견조합니다. 삼성전자 덕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IMF 총재는 사스보다도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사실 IMF는 당초 이제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비교할 수 있는 사건을 들라면 이제 감염병으로서 이제 증시나 세계 경제에 충격을 줬던 사스하고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 사스 당시와 이제 세계 경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위상을 보니 당시보다는 더 충격이 좀 커질 수밖에 없다. 물론 뭐 수치를 제공하고는 있습니다. 실제로 2003년 당시에 중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 8% 정도 남짓이었지만 그러나 이제 지금 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19%, 2배 넘게 이제 커진 만큼 볼륨이 커진 만큼 그리고 전 세계 제조품의 28%가 중국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만큼 과거보다는 세계 경제에 주는 충격은 크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비슷한 통계들은 계속해서 나왔어서요. 미국계 이제 블룸버그 통신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2003년 그리고 2019년을 비교하게 되면 중국 경제의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4배 정도 더 커졌으니 타격도 그만큼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이러다 보니까 이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중국 경제 성장률을 잇따라 낮추고 있어요. 블룸버그는 1분기에는 당초 한 6% 성장을 전망하다가 4%대로 내려앉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맥쿼리 투자은행도 비슷합니다. 이게 5.9에서 4% 수준,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는 이 UBS 은행의 경우에는 중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오히려 3%대로 낮아질 수 있다라는 건데 이런 이제 사전적 이 시그널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중국 당국은 계속해서 돈을 풀고 있습니다. 돈을 풀고 있고 이 재정을 통해서 어쨌든 이 방어를 해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아직도 사실은 중국에서 이 벌어지고 있는 사태에 대한 어떤 정보의 단속성 그리고 이제 하루하루 확진자 수에 이제 들쑥날쑥한 이 확진자뿐만 아니라 사망자 수가 들쑥날쑥하다 보니까 그 통계의 진위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지만 어쨌든 세계 각국이 미국을 포함해서 각국이 굉장히 이제 예전과는 굉장히 다른 강도의 좀 장기화 가능성에 좀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은 사망자가 좀 꺾이는 듯하다가 전전일이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통계 방식을 바꿨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800%가 넘게 환자 수가 급증할 수 있나, 사망자 수는 107%가 증가한 것으로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 증시가 잘 가다가 어제 꺾였는데 우리 시장 오늘 그래도 잘 가요. 그러니까 대륙별로 받아들이는 강도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동안 증시가 줄곧 오름세를 보였던 미국 증시는 다소 조정 정도 잠깐 쉬어가는 분위기고 유럽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아시아 국가는 대부분 쪽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등락폭이 점차 이제 커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 어느 정도 이 이제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좀 내성을 보이고 있다는 건 분명히 긍정적인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내 증시에서 지수는 굉장히 높아졌어요. 박스권 상단부에 위치해 있지만 오른 거는 보면 정말 오르는 종목만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업종도 한정적이어서 반도체라든가 아니면 전기차와 같은 전기주 관련주들만 올라갔어서 삼성전자를 빼게 되면 지수는 여전히 2,000선을 못 뚫고 있다는 거거든요. 때문에 아마 지금 전 세계가 다 같이 동조화 현상을 보이기보다는 그리고 이제 급등락했던 이제 천당과 이 지옥을 오갔던 때와는 좀 달라졌지만 이럴수록 펀더멘털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전체적인 지수를 보는 게 아니라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군을 또 위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종목군들 가운데에서도 실적이 조금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는 언택트 소비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포탈의 이제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나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나 상대적으로 지금 세계 1위 유통 국내 1위 업체이긴 합니다만 롯데의 경우에는 오히려 갖고 있는 매장의 거의 3분의 1 가량을 5년 이내에 다 없애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호악재가 분명합니다. 관광 관련주들, 여행 관련주들, 항공 관련주들은 맥을 못 쓰고 있어요. 그래 이런 이제 전통적인 주들이 같이 올라가줘야지 이제 그렇습니다. 개인들이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보유 종목이 오르는데 전혀 지금 딴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지수는 높아졌지만 내가 갖고 있는 보유 종목에 대한 체감은 굉장히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오늘만 봐도 지수가 0.5% 올라가는데 사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시총 1, 2, 3위가 2% 올라주면 0.5% 오르잖아요. 맞습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하나도 지금 건설부터 해서 못 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오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감산하냐 마냐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러시아 쪽에서 결국엔 좀 한풀 꺾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결국에는 뭐 추가 감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쉽게 이게 또 결론 나진 않겠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국제유가가 이번 사태로 인해서 수요가 더 줄었어요. 예. 이동 자체를 꺼리다 보니까 당연히 안 쓰죠. 안 쓸 수밖에 예.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국제유가 배럴당 50달러 선이 무너졌었죠. 오페크는 나름대로 이제 방어하기 위해서 사우디를 비롯해서 회원국들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의견이 감산 쪽으로 가지만 네. 러시아는 여전히 반대입니다. 아직도 러시아도 어렵기 때문에 암암리에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감산한다라는 건 조금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제유가 하락세가 만만치가 않으니 일단 하루 이제 이 일일 소비량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내부적으로 한 배럴당 한 60배럴 정도는 좀 줄이는 게 어떻겠냐라는 컨센서스는 이루어졌지만 네. 실제로 이걸 이행할 거냐 이 부분에 들어가서는 의문이기 때문에 지금 반등이 나오곤 하고 있습니다.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건 어차피 증시가 조정을 받고 이 코로나19에 대한 영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동안에 이제 안전자산으로 각광받으면서 올랐었던 뭐 금이랄까 안전자산의 대표격인 달러화랄까 예. 이런 것들이 다 꺾이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반작용이지 이게 세계적인 경기에 따른 원유 수급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크게 위로 뛸 가능성은 좀 적어 보인다. 그리고 오페크 내에서도 다 계산법이 다 자국마다 달라서 그렇죠. 이걸 한 번에 이 컨센서스를 맞춰서 이제 국제유가 수요에 충격을 줄 만큼 감산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뭐 돈이 급한 나라들은 러시아 같은 나라들은 좀 돈 더 내려가더라도 가격이 우린 그래도 더 벌어야 되겠다라는 거고 나머지 국가들은 좀 천천히 갑시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참 이해관계가 어렵고요. 이게 참 코로나19 자체가 전 세계에 이렇게 곳곳에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있던 건 올해 뭐 사드발 악재를 털어낼 수 있는 이제 결정타가 시진핑 주석이 한국에 와서 어떤 확답을 주고 가는 거였는데 이것도 지금 불투명한 상황 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그 중국 내부적으로는 언론 통제가 워낙 심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걸 최초로 발설했던 일부 이제 굉장히 전문직애들이 지금 굉장히 사망하거나 사라졌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초동 대응도 미숙했고요. 시진핑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어요. 예. 종신으로 가겠다라고 자기가 법은 바꿔놨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민심을 잃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또 이 정확한 정보 제공에 대한 의문을 지금 미국에서부터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부적인 단속이 안 되고 이런 코로나19에 대한 이제 확실한 이제 잡혔다, 꺾였다라는 시그널이 있기 전까지는 외부 활동, 외교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당장 3월에 예정돼 있는 전인대와 같은 양회가 예. 예정대로 지금까지는 별 탈 없이 예정대로 하겠다라는 입장이지만 이게 연기가 된다면 해외 순방은 차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굉장히 어떤 그 중국의 이런 이제 위험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는 건 분명히 맞지만 네. 중국이 과연 자기네 내국 정치 상황에 이제 맞물려서 양해가 지연되지 않고 순차적으로 풀린다 하더라도 올까 말까를 고민해야 될 시점인데 만일 양해마저도 밀린다면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자국이 지금 급한데 우리나라까지 지금 방안을 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오늘 새벽에 레리 커들로 국가위원장이 백악관에서 얘기를 했단 말이죠. 중국 좀 못 믿겠다. 이 신뢰성에 좀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 부분이 시장의 악재로 받아들여지는데 맞습니다. 이게 전초전이 아닐까라는 얘기들이 조심스럽게 나오잖아요. 계속 문제 제기를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부적으로 보더라도 예. 이런 이제 가짜 뉴스로 인해서 굉장히 혼란이 심한데, 근데 외국에서 봤을 때 한국은 굉장히 이 감염병에 대해서 잘 통제되는 나라로 비춰지고 있어요. 예. 하면 일본조차도 우리를 부러워하고 부러워하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작 이 감염병의 진원지인 뭐 우한부터 시작을 해서 중국 당국은 아직은 정확하게 지금 이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뭐 WHO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세계 모든 나라, 뭐 미국뿐 아니라 유럽에서조차도 지금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번 사태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중국은 신뢰해요. 정보의 어떤 차단도 그렇고요. 중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높다 보니 교역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이 파생적인 부가적인 조치가 많은데 이걸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느냐가 정말로 세계 경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위상만큼이나 어떤 신뢰도 정책 당국의 어떤 신뢰를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확진 속도, 사망자 수 들쑥날쑥하고 있는 거, 그리고 이제 암암리에 이제 정보 통제하고 있는 것들이 언젠가는 바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골기 전에 이걸 좀 싹 처리하고 정말로 이제 이걸 각국이 공조를 통해서 해야 될, 아직은 이제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3국에서 발생하는 빈도가 더 높아지고 있거든요. 예. 제3차, 4차 감염을 좀 차단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정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지만이 이에 따른 백신 개발이며 같은 이제 공조가 가능해지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걸 정보를 차단함으로 해서 중국이 얻는 거는 신뢰에 대한 바닥, 그리고 이제 어차피 국민이 이 민심이 떠나게 되면 내수 바탕으로 하는 시장이에요. 중국은 예. 수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 당국도 좀 눈여겨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게 비약일 수 있는데 한 증권사에서는 지금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이로 인해서 다시금 생길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미국이 키를 주고 있기 때문에 어때요?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 그거는 아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뭐 지역 경선에 있습니다만 과연 이제 민주당 그리고 이제 공화당의 이제 기싸움에서 예. 자기가 내세울 만한 카드, 그리고 이제 아직 민주당도 지금 1, 2위 후보가 박빙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에 대적할 만한 사람이 나오고 그 확실히 정해졌을 경우에 정말 내부적인 요인으로 자기가 지금 미국 상황만을 놓고 보면 트럼프 우세예요. 네. 근데 외국 상황을 보면 별로 된 게 없어요. 다 적으로 만들어서 짓눌러서 이득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선거가 끝나기 전까지는 북한과 대화를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하게 되면 미중 무역 전쟁을 통해서 미국민들한테 자기 표심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행동이 나설 거다라는 건 내부적인 어떤 이 정치적 표 계산은 이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중국을 건드려서 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 하려면 세계 경제가 망가져요. 그러니까 이제 그 득실 계산을 하는 이제 굉장히 이게 계산에 빠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물론 카드로 갖고 있을 겁니다. 충분히 갖고 있을 개연성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 현 시장의 상황들, 국제 정세들까지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